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졸도를 한 거지, 그때. 많이 깨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환.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건 뇌경색 맞다. 눈이 갑자기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동공 쪽으로 갔으면 실명됐을 거라고. 당뇨가 오게 되고 당뇨가 오다 보니까 유방암까지 이제 왔어요. 뇌출혈, 뇌경색의 실명, 심지어 암까지 불러일으키는 도화선. 바로 당뇨입니다. 끈적한 피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당뇨. 당뇨가 진짜 무서운 것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고 평생 안고 살아야 할 만큼 예방과 조기 관리가 절대적인 질환입니다. 혈당 폭탄, 당뇨에서 벗어나자. 슬기롭게 당을 관리하고 건강 백세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간. 도통 잠에 들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대는 한 사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는데 목말라. 주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타는 듯한 갈증 때문입니다. 냉수를 벌컥벌컥 마셔보지만 꼭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데요. 먹어도 또 목마르네. 경희 씨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밤잠을 설친 탓에 동틀 무렵 어렵게 잠든 경희 씨. 대낮이 되도록 피로감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보, 해가 둥천에 떴어. 일어나. 물 좀 갖고 와요. 물. 잠에서 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갈증. 여기 있어, 여보. 왜 이렇게 피곤해? 가실 줄 모르는 피로감. 네 일어나. 응. 알았어, 일어나요. 아이고. 근데, 다리. 아우, 다리 좀 주물러 봐. 다리 좀 주물러. 다리가 막 치거나. 최근 들어 부쩍 다리 저림도 심해졌다는데요. 맨날 지나나 봐. 응? 그러게, 짜증나 죽겠어, 진짜. 어떻게. 갈증도 많이 나고, 갈증 때문에 자다가도 깨고,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지 쥐가 많이 나요. 갖고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잘 때는 발바닥이 쥐가 나서 자다가 몇 번 깨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내가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주고 같이 잠을 못 자죠. 예. 그래서 잠을 이제 설치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피곤한 거를 많이 느끼고요. 낮에도 저 낮잠 절대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낮잠도 자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주말 시간. 함께 TV를 시청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부부. 최근 들어 생긴 또 다른 변화가 있었으니 바로 자꾸만 화장실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5분 전에 다녀왔건만 빈속에도 계속 화장실을 찾게 된다는데요. 또 화장실 가야 되겠네. 여보, 우리 화장실 자주 가. 자꾸 가게 되네.
아유. 그런 아내가 걱정되는 남편.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몸도 이렇게 많이 처지고 다리도 좀 아파해갖고 이제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아내가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춥다고 하고 끄면은 덥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저도 이렇게 아내가 아픈 걸 보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리는 없습니다. 설마 또 화장실 가세요? 이번에는 약을 챙기는 경희 씨. 건조해진 눈에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얼마 전 찾아온 눈의 이상 신호 때문인데요. 눈이 갑자기 서서히 희미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고 병원을 찾았는데 백내장도 있고 진짜 제가 눈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타는 듯한 갈증부터 백내장까지 경희 씨 몸에 찾아온 이상 신호의 이유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상치보다 높은 혈당, 당뇨를 비롯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 당뇨병이란 우리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혈당이 200에서 250mg/dL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당과 함께 수분의 배설이 많아지면서 갈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다뇨,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한 다음,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 끈적해진 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저림을 느끼는 것 또한 당뇨의 증상입니다. 경희 씨가 느낀 갈증, 다리 저림, 다뇨감은 바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검사 결과 높은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는데요.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당화혈색소란 혈액에 들어온 포도당이 적혈구의 혈색소,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포도당은 적혈구의 생존 기간인 4개월 동안 결합된 상태로 우리 몸속을 떠다니는데요. 이 때문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검사하면 지난 3개월 정도의 평균적인 혈당 수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병 진단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의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서 중요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다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경희 씨. 아 진짜 억울해요. 군것질도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군것질도 안 먹고 새끼 밥 외에는 그렇게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떨 때는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아니 군것질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당이 높은지, 설탕이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전혀 쓰지 않거든요. 안 쓰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너무 속상하거든요. 평소에 군것질도 잘 안 하시고 또 건강식으로 먹는데 이상하게 혈당이 잘 안 잡힌다. 난 억울하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제작진이 건넨 노트는 바로 경희 씨가 적은 식단 노트. 당뇨 관리를 위해 식단 점검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이런 식단 노트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아침에 밥 반 공기하고 김치찌개, 그리고 점심에 제육볶음, 나물 반찬, 밥 반 공기, 저녁에 샐러드, 운동 30분, 산책. 오, 평일 식단인데 이 정도면은 그냥 쓱 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게다가 경희 씨가 뭐 군것질도 별로 안 하신다고 했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식도 거의 잘 안 드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한번 좀 일상을 자세하게 봐야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배고프지 않아? 응, 밥 좀 먹을까? 밥 먹어야지. 알았어. 출출한 시간. 식사를 준비하러 가는데요.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바나나 하나. 바나나? 바나나는 안 적혀 있는데요. 바나나는?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입니다. 주부 9단 솜씨로 손질을 마친 재료에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는데요. 설탕을 안 쓴다는 경희 씨가 대신 선택한 건 매실청. 제가 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설탕을 잘 안 넣고요. 대신해서 매실청을 쓰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딱 걸렸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설탕 안 쓰신다 그랬잖아요. 매실청.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매실청, 또 뭐 유자로 만든 유자청, 뭐 레몬으로 만든 레몬청. 아니, 그 청 자체를 만들 때 뭘로 만듭니까? 설탕을 잔뜩 넣고 만드는 거잖아요. 설탕에 절여서. 매실청이나 이런 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냥 설탕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설탕물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이렇게 매실청이 들어간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혈당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여보 식사하셔요. 네, 알았어요. 뚝딱하고 완성된 오늘의 밥상. 고봉밥인 남편 밥과 달리 2분의 1 공기만 채운 아내의 밥. 이게 밥을 왜 적게 먹어? 나 원래 소식하잖아. 원래 소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제가 봐서는 소식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인들에게 뭐 체중 조절을 한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킬 수 있고, 뭐 비만도 개선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요소들을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소식 뭐 꼭 필요한 전략이죠. 당뇨는 식단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나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경희 씨. 또 식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소식이에요. 소식이고 또 이렇게 채소 위주로 먹고요.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 먹게 되면 꼭 채소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게 돼요. 이거 좋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는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소화 과정도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좀 예방할 수가 있겠죠. 포만감도 좀 금방 느낄 수 있고 오랫동안 느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죠. 식사를 마치고 휴식 시간. 의자에 차분하게 앉아 독서를 하는 모습인데요. 책을 읽으며 입이 심심할 땐 딸기 한 입. 응? 잠깐만요. 아니, 딸기도 안 적혀 있었잖아요. 딸기도 안 적으셨네. 과일 한두 점 먹는 거는 이건 뭐 군것질도 아니야, 식사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일의 당분도 틀림없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 식단을 기록을 할 때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차분히 책을 읽는 아내와 식후 낮잠을 자고 있는 남편. 남편분 건강은 어떠세요? 남편 건강이 작년부터 안 좋아서 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남편이 신경 써줬으면 좋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마누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돼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면은 실제로 당뇨가 올 위험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경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뇨에 고혈압에 고지혈증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혈관 질환이라는 게 한 가지만 생겨도 그냥 혈관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관리하는 게 필수적인 거죠. 건강을 위해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하루 30분씩은 꼭 걸으려고 노력한다고요. 나오니까 좋지. 좀 나오니까 좋네. 운동. 이거는 잘하시는 겁니다. 이건 칭찬해요, 칭찬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잖아요. 식후 1시간 정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은 혈당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밥을 먹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볍게 움직여라도 주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휴식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올랐다는 것은 그걸 움직여서 써먹기 위해서 혈당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혈당을 소모할 방법이 없어지고 혈당이 계속 오르게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먹었으면 움직이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온 경희 씨. 당이 떨어졌다며 또 딸기를 먹는데요. 어느덧 저녁 시간. 경희 씨의 저녁 메뉴는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덤. 샐러드 좋죠. 네, 좋은데 경희 씨의 하루를 보니까 제가 아주 특징적인 거를 하나 알아차렸어요.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과일을. 제가 오늘 드신 것만 세어보니까요. 지금 바나나 3개, 딸기 10개 이렇게 드신 거잖아요. 과일이 뭐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긴 한데 당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뭐 기왕이면 좀 사과 뭐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달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좀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소화가 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디죠. 그러니까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떤 게 제일 걱정되시나요? 네, 제가 당뇨를 앓고 있다 보니까 좀 어떨 땐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혹시나 여파가 갈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 돼요. 실제로 가족력이 있으면 당뇨의 위험은 더욱 높아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일상을 봤잖아요. 억울하다 그러셨는데 전혀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가 억울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은 뭐 떡, 과일 이런 거는 식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소식하는데 난 채소 위주로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상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드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먹긴 먹네요, 제가. 남편분이 보실 때는 이렇게 당뇨 관리를 하시면서 좀 과일도 많이 드시고 하는 아내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내를 봤을 때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먹는 걸 보니까 걱정되네요, 제가. 네, 걱정되죠.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걱정이 된다라는 이유가 이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치가. 이게 사실 완치가 되었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뭐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많이 먹어도 결국은 재보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 뭐 단 거 먹어도 또 재보면 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 이게 사실 완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당뇨병이 발병이 되고 내가 내분비 체계가 좀 망가졌다 그러면은 완치가 되기는 어려워요.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혈당 관리를 하고 또 당뇨가 생겼으면 조기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병을 완치라기보다는 내가 좀 관리를 잘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뇨가 왔을 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방심한 사이에 눈에 이제 백내장이 와서 처음에 그 핏줄이 터져가지고 앞이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긁어내면서 백내장 수술을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다리도 저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너무 몸으로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심각성을 이제 알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왜 당뇨병을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네. 증상을 좀 느껴봐야 좀 피곤하다, 뭐 다리가 살짝 저리다 이런 정도인 거거든요. 사실상 증상이 특별한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심각성을 느꼈다, 나 위기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미 합병증이 생긴 상태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백내장을 앓고서야 그제서야 좀 후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합병증이 꽤 진행된 상태, 그런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피부로 이 심각성을 정말 더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심각하다라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합병증이 꽤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무섭죠. 이 당뇨병과 합병증과 관련해서 제가 딱 이 속담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혈당이 좀 높은가? 대수롭지 않아 그러는데 혈당이 좀 높은가 할 때부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혈관이 조금씩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라는 게 전신에 있잖아요. 어느 한 부위에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합병증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조금씩 전신 혈관에 합병증이 나타나니까 나중엔 심혈관계 질환의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실명을 포함해서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다리, 팔, 끝 이런 데도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족부절단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곧바로 혈당 관리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뇨는 예방과 조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합병증이 두려운 당뇨병. 혈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뇨를 개선한 조희균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집 앞 공원을 10,000보 이상 걸으며 건강 관리를 한다는데요. 운동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저 운동 자주 해요. 자주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당뇨가 있어서 가지고요. 그 당뇨 관리 때문에 걷기 운동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자주 와요. 건강을 자부했던 희균 씨. 하지만 4년 전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전에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코로나가 와면서부터 제가 바깥 출입을 잘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이 엄청나게 좀 많이 불었어요. 늘어나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당뇨가 온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당뇨가 오다니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은.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괜히 걱정도 되고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자마자 관리를 해서 지금은 꾸준히 노력했더니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하늘로 빛이 솟던 혈당을 잡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더 있다고 합니다. 당뇨는 식단이 8알이라 불릴 만큼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뭐 밥, 탄수화물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빵이나 국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체중이 너무너무 많이 불타 보니까 제가 식습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흰쌀밥 위주였었는데 잡곡밥 위주로 바꿨고 적게 먹는 식습관을 들였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바꿨어요, 제가.
과연 희균 씨가 확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밥은 쌀밥에서 잡곡밥으로 교체했습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반찬은 나물 위주로 바꿨다네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는데 식사를 시작한 희균 씨. 먼저 신선한 상추 한 입, 그리고 고사리 나물, 고등어도 상추에 싸 먹고요. 그런데 아직 밥은 한 숟갈도 안 드시네요. 아니 왜 밥을 안 드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순서를 바꿨다고요. 어디서 들으니까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준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식이섬유, 즉 채소를 먼저 먹어주고 그리고 반찬을 먹어요. 그래서 밥이나 국수, 이렇게 탄수화물은 한 10분쯤 지난 다음부터 그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조희균 씨의 거꾸로 식사법. 정말로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식후 혈당이 달라질 수 있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것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단백질이 위장관에 먼저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줘서 식후 혈당 최고치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는 20에서 30분에 걸쳐 꼭꼭 씹어 먹어야 소화가 천천히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매일 혈당을 체크하며 자신의 건강 수치를 잘 아는 것도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혈당은 정상 수치입니다. 결과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전에는 당 수치가 높아서 굉장히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그런 마음이 많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오니까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내가 관리를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기와 식단, 식사 방법까지 신경 써가며 노력한 희균 씨. 제가 한 1년 전부터 흑염소 진액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살찌고 당이 심해졌을 때도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먹기에 부담도 없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검은 보물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즐겨 먹어 동의보감에 기록된 흑염소.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지방이 적어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꼽힙니다. 희균 씨의 마지막 건강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외출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시나요? 친구들 좀 만나러 가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혈당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랬었는데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웃고 떠들고 하하호호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이것도 제 혈당 관리 비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삶의 낙이라네요. 오랜만에 보는 지인들과의 만남. 살이 찌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따라 더 이쁜 애들. 별일 없었죠? 네. 요즘 좀 어때요? 건강은? 괜찮아요? 날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네. 조금 몸이 좀 안 좋고 당이 당 조심해야 돼 진짜. 살이 무서워. 더 조심해야 돼. 당뇨를 간단하게 좀 내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면은 주먹을 쥐었다가 한 5초 정도 한 손만 꽉 쥐었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자기 손바닥에 붉게 다시 돌아오면은 정상이고 그냥 이렇게 붉고 하얗게 이렇게 있으면은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밑에도 안 좋나 봐. 괜찮아요? 자기는 어째 이렇게 하얘니? 안 좋은 거 아닌데 이게 안 좋은 거야. 현정이는
나는 손이 금방 안 돌아오는 것 같으네. 당뇨 때문에 그런가? 네, 걱정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선물을 갖고 왔지롱. 자, 하나씩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봐봐요. 네. 아니, 시원하고 맛있더라고. 먹기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혈당 관리 위해서 먹는 흑염소 진액이에요. 괜찮죠? 네. 지인들에게 선물한 흑염소 진액. 흑염소 진액의 아라키돈산 성분은 혈당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드럼은 언제부터 치셨나요? 5년 됐어요. 드럼을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잖아요. 풀리니까 내 건강에도 막 도움되는 것 같아요. 밴드 활동도 활발히 하다 보니까 인생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습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맹연습으로 에너지를 쏟은 멤버들. 아유, 오늘 연습하는데 수고 좀 많았어. 이거 한번 좀 먹어봐.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네. 흑염소 진액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오늘 컨디션 좋아지겠는데, 이거 먹고. 다 함께 짠! 언니 옛날에는 당뇨 언니 좀 심할 때 그 얼굴이 좀 뭐라 그럴까 누렇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색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색톤이 밝아졌어요. 맞아. 나 옛날에 맞아. 얼마나 그냥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빠진 날도 많고. 언니 걱정 많이 지금은 맞아. 내가 먼저 와 있잖아. 당뇨는 한 15년 전에 알게 됐고요. 근데 당뇨 전에 제가 한 20년 전서부터 제가 혈압이 200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급처방 내려서 혈압을 잡아놓고 그 당까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어느 날 또 보니까 좀 어지럼도 심하고 혈압은 좀 잡아지는 듯한데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을 또 가봤더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혈당이 180 나오고 당화혈색소가 8이 나오더라고요. 신발을 끝부분을 닿으면 못 신어요. 좀 적은 거는. 그 본래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를 신고 아니면 그것도 꾸기 신게 되는 거예요. 특히 왼발 통증이 더 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전철을 타도 처음에는 갔다가 신발을 다 그냥 벗고 그냥 맨바닥에서 있는 적이 일수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관리를 시작했어요. 심하면 족부절단까지 갈 수 있는 당뇨발 증상까지 느껴 곧바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혈압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당뇨가 심한 것 같더라. 제 당뇨가 가족력 때문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 요즘에 나 몸이 너무 화한가 잠을 막 자다 깨다 푹 좀 잤으면 좋겠는데 막 왜 그럴까?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돼. 왜냐면 우리 남편도 35부터 이렇게 당뇨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많이 아프잖아. 맞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가 알잖아. 당뇨 걸려봐서 건강할 때 해야 돼. 각자 건강 관리 잘합시다. 그래요. 네. 연습을 끝내고 집으로 온 현복 씨. 잠시 앉아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때 그녀가 잡아든 테니스공. 테니스도 치시나 봐요? 이거요. 이 테니스 공 치는 게 아니라 내 악력 운동 기구예요. 지는 힘이 약하면 그 당뇨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휴식하면서 TV 볼 때 악력의 힘도 기를 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제가 드럼을 치잖아요. 악력의 힘이 생겨서 많은 도움이 돼요. 전신 근력의 지표인 악력은 당뇨와도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낮은 악력과 악력 감소는 당뇨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해지는 현복 씨의 식단. 점심을 준비하는데요. 냉장고에서 꺼낸 것은 신선한 과일과 양배추, 파프리카, 오이까지. 도통 메뉴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요리 재료인가요? 요리가 아니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샐러드처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식으로만 먹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센 걸 먹긴 먹되 드레싱은 하지 않아요. 당뇨 관리를 위해 생식을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2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원래 음식을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그거를 알면서도 많이 먹었어요. 또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생식으로 누군가 추천을 해서 생식으로 돌려라. 그래서 생식으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조리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생식으로 뭐 혈 속에 좋은 빨간 파프리카라든가 뭐 당근, 호박, 뭐 오이 그리고 찐 호박 같은 거 그런 걸로 먹고 있고 밥은 잡곡 위주로 먹고 있어요. 의사가 단백질은 섭취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기와 생선은 3일에 한 번 정도 먹고 있어요. 자, 먹자. 아빠 먹어. 이 빨간 거 이거 많이 먹어. 이게 왜냐면 당화 혈색소 당이 좋으니까. 아내 현복 씨를 따라 남편도 덩달아 건강 관리.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이 되어가는 중이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건강 관리 잘해야 돼. 젊었을 때부터 건강 관리해야지. 나이 먹어서 늦었단 말이야. 꾸준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분이 당뇨 걸렸다 할 때 어떠셨나요? 집사람은 평생 친구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 걸렸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제 당뇨라는 거는 한 번 걸리고 쉽게 안 나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져가는 병이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좋아지시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당뇨라는 게 쉽게 낫지 않는 병인데 이렇게 음식이나 꾸준히 노력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예. 이것도 먹어. 종종 사과를 먹어야지. 요즘 안 먹더만. 최근에 혈당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때는 180 나왔어요. 근데 제가 관리 후로는 100 나오고 당화혈색소는 8에서 5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분도 좋고 이제 정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사도 했으니까 이거 한잔 하세요. 남편과 함께 흑염소 진액을 챙겨 먹는 현복 씨. 먹기 시작한 지 한 3년 됐어요. 친구가 흑염소 진액이 당뇨에 좋다고 너도 꼭 챙겨 먹어보라고 해서 먹다 보니까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남편도 챙겨주고 나도 지금 당뇨 관리 차원에서 그 후부터 계속 챙겨 먹고 있어요. 흑염소에는 세포가 적절한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한데요. 당뇨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아연으로 보충된 아라키돈산 섭취 후 혈당 농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세주치의가 전하는 혈당 관리법은? 제가
두 분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혈당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건데, 먼저 짜잔! 원장님, 이거 알력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악력 측정기인데 뭐 악력 측정도 하면서 악력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거든요. 제가 두 분의 일상을 보니까 산책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연구를 보면은 악력이 약해지면은 당뇨 위험도 증가한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력 측정기, 악력기를 통해서 악력도, 손아귀 힘도 키우시고 또 물론 뭐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혈당 관리에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요, 과일을 좀 자주 드시잖아요. 우리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경희 씨를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바로 짜잔! 아몬드네요. 아몬드는요, 탄수화물의 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포만감이 쉽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고 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니까 좀 입이 심심하다 할 때는 과일같이 단 걸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아몬드 같은 간식을 드시는 게 좋죠.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먹어야 좋을까요? 이런 견과류들은 기본적으로 열량은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하루에 손으로 한 줌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개수로 따지면은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그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뇨를 잘 관리하시던 분들이 드시던 거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원장님, 이게 뭔가요? 이건요, 흑염소 진액이에요.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되나요? 흑염소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이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라키돈산이라는 거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 필수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라키돈산이 유제품이나 육류 같은 것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흑염소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는 성분이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흑염소 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다른 육류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흑염소 진액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나요? 이 흑염소 진액은요, 과다 섭취를 한다 그러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염소 진액의 경우에 하루에 2잔 이내, 한 140ml 이내로 드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2주 후 다시 찾은 박경희 씨 부부. 남편과 함께 식후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땐 과일 대신 아몬드. 악력기로 근력 운동도 실천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희 씨. 2주가 지나고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혈당이 크게 감소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도 개선됐습니다. 혈당을 잘 관리해야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니까 꾸준히 좋은 거 잘 먹으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 당뇨. 똑똑하게 혈당을 관리하면 활기찬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뇨 관리 시작하세요. Don't you worry about me. Don't you worry about me. Hey, I'm serious, man. Don't you worry about me. Don't you worry about me. A lot of people told me when Daddy passed away, go
take some time off, but I 채널 A